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은 재주가 많고 뜻이 넓었으나 무리에서라도 어려운 일 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항상 지나쳤고, 자하는 매사에 독실하고 삼가하였으나 적극적이지 못하여 항상 미치지 못하였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자공이 공자께 누가 더 낫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 논어 선진편 중에서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네. 저번 저희가 우는 남자 이후로 네. 별로 오랜만인 거 아닌가? 일주일쯤 되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이구나. 6월 6일이었죠? 현충일날 녹음했으니까. 저희가 현충일날 봤으니까 7일 됐네요. 딱 8일, 일주일 8일. 됐네. 네. 그 우는 남자가 저희가 대성할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뽑았는데 네. 지금 50만 간신히 돌파했습니다. 네. 10일 만에. 좀 실망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10일 만에 밀려나서 장동건 씨가 지금 정말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이것도 많이 밀려있어요. 우는 남자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주셔서 네. 당일 배송 영화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영화 채널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기 근데 때문에 엄청 많이 생겨요, 진짜. 그만큼 3일에 하나씩. 네, 그만큼 진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 관심도 많고. 사실 저희가 방송이 3달이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네. 3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가 구성이 없어서 많은 죄송함을 갖고 있지만 네,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저희가 방송이 잘 될 때는 듣고도 좀 괜찮다가 네. 가끔은 뭐 이런 말을 다 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애청자분이 계속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기다려 갖고 그런 있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네. 일단 댓글부터 한번 가보죠. 네, 저희 댓글이 두 분이서 남겨주셨네요. 네. 역사의 안배님. 어우, 아이디가 되게 뭔가 무게가 있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사랑의 블랙홀, 롤라런, 소스코드 이런 타임루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다뤄주시죠. 엣지 오브 투마로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타임루프. 시간여행이라는 말이죠. 이 시간여행, SF 소설계에서 이 시간여행을 뭐 타임루프랑 뭐 타임슬립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막 나누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나누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시간여행 영화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여행 영화를 함께 다뤄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간여행 한 적 있어요? 엑스맨 했잖아요. 엑스맨. 맞네. 그렇죠. 네, 엑스맨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놀리는 거 같은 거예요, 지금? 환상적인데, 지금? 네, 하지 네. 않기로. 어쨌든 저희가 이 다음 방송까지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그때 가면은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뭘 받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전부 다 반영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근데 반영해서 한 경우가 엑스맨이랑 근데 론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반영을 했잖아요. 그쵸, 그거는 반영을 해드렸는데 네. 나머지는 저희가 좀 늦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저희가 이거 당일 배송이기 때문에 이미 딱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이미 방송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는 남자가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못했고 우는 남자 이후에 볼 영화도 이번에 받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네. 방송 지금 계획상 없습니다. 이런 타임루프 영화 중에 최고봉이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요? 그 시리즈 많이 나온 거 있는데? 터미네이터요? 아니요. 그러면 타임머신 해갖고 이렇게. 백투더 퓨처. 백투더퓨처. 그건 걸작이죠. 그런 일을 네, 좋아하시면. 로버트 제메키스 영화 중에서는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있다면 로버트 제메키스한테는 그 백투더 퓨처 시리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투더퓨처는 그 영화만세 방에서 할 계획이 네, 나중에 한 번쯤 다뤄볼 만한 네, 한번 생각은 있고요. 그 영화 말고도 적어주신 것 중에 다 다른 영화는 안 봤어요. 롤라런이나 뭐 이런 거는. 소스코드는 봤었는데. 그것도 안 봤는데 제가 그 영화는 봤습니다. 빌 머레이의 그라운드옥 데이. 그게 아마 앞에 사랑의 블랙홀일 거예요. 한국 제목이. 그래요? 그 영화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유쾌하고 재미가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그 영화만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좀 지난 영화들은 김성호의 영화만세라는 그런
그 채널이 있는데 네. 그 방송에서 들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요청을 하시면은 또 네, 저희가 거기는 반영을 요청에 따라서 네.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영화들 뭐 이런 거니까 지금 김성호의 영화방송에서 네. 예상돼 있는 지금 방송이 한 1000회 정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천회냐. 만회지, 만세인데. 만회? 만세인데. 만세. 네, 이럴 때 얘기했다고요. 프롤로그 같은 데서. 네가 지금 봉지 한 몇천 편 되니까. 네, 1600편 본 것 같은데. 네, 한 한 1000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거기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지금 영화들. 방송을 한 달에 3개씩 하고 있는데 만회하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가 한 500년쯤 살아야 됩니까? 그쵸. 500년은 안 되겠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님. 파키스탄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한 예전에 거였잖아요.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엣지 오브 투머로우는 기대를 좀 해서 그런지 딱 본전치기 정도였습니다. 불이 켜지고 할 말이 많아지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설명할 것도 궁금한 것도 없이 너무 명쾌하고 단순했습니다. 복잡해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순 원작 때문에 없었겠지만 만들 수는 원작 때문에 없었겠지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오락 영화론 딱 그 정도였지만 SF 영화로는 철학이 부족해 아쉬웠네요. 할 얘기가 많았던 인셉션과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말하면 무리가 되려나?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영화 보는 스타일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화가 끝나고 할 말이 많아지면, 불이 켜졌을 때 할 말이 많아지면은 그게 좋은 영화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영화다, 이거는 좋지 않은 영화다,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개취이기 때문에 개취. 네. 개양 취향. 박 기자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네. 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네. 뭐 한 몇 분이라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막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이렇게 막 일상에도 치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갖고 가끔은 정말 그냥 불 켜지면 싹 잊혀지는 2시간 동안 딱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약간 그런 영화 또 좋은 영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영화가. 네. 저는 아직 좋은 영화의 기준이 뭔지 그쵸, 아직은 기준을 잡기가 저는 힘들죠. 모르겠어요. 좋은 영화를 보면은 이게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많은데 과연 내가 어떤 영화들을 좋다고 생각했나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다양해서 이렇게 딱 기준이 뭐다 이렇게 짚기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그게 있으시니까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되게 명료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서 알아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의 안배님이랑 파키스탄님이랑 저희는 볼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튼 이거 영화 뭐 보는 취향 뭐 이런 게 나는데 네.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딱 즐기고 나왔으면 하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네. 다른 방송에서 홍기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죠. 네. 막 길게 생각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제가 연극에 빠졌었어요. 네, 한참 봤잖아요. 그때 제가 한 20살 때, 21살 때 그때 정말 빠져가지고 보통 군대 가기 전에 갖고 있는 돈을 털어서 술을 먹잖아요. 네. 좀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루에 2편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또.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연극을 보게 해주는 친구가 네. 천 작가라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아는 친구네요. 네, 그 친구가 약간 그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뭐 연극, 네. 뭐 영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다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는 기억 안 난다고 예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 연극이 정말 생과일이고 그러면은 네. 영화는 인스턴트다. 그거 내가 했어요. 네가 했어? 네. 아닌데? 그거 누구한테 갖다 대는 거야? 내가 너랑 어디서 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했어? 네가 나 연극 처음 보여줬어요. 아 그래? 같이 그 루나틱? 어. 그 연극을 보여주고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보고 왔는데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영화는 좀 통조림 같은 느낌이 있고, 연극은 또 다른 이런 생과일 같은 느낌이 있다. 그건 좀 완제품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왔다 갔다 되는 거야. 천작가를 존나 좋아하는데. 그지 나랑 했어요. 아, 그랬구나? 참나. 그쪽이랑 오페라 일병도 보고 막 그럴 때. 그쵸. 네, 제가. 그때 많이 봤죠. 네. 제가 그래서 내일도 연극을 보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요즘에 연극이나 이런 걸 가끔 가는데, 혼자 가가지고, 이거 또 두 차례인데, 혼자 가가지고 옆에 또 가방 내려놓는 사치를 한번 부릴 건데, 당신만이라는 연극을 대학로에서 또 보러 갑니다. 네. 이것도 누가 지원해준 거예요? 네, 이것도 누가 지원해준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한참 연극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마다 뭐, 보는 거에 대해서 취향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은 문화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실망이네. 한 얘기도 모르고. 그러게, 나는 예전에 그 천작가가 얘기한 줄 알고, 저번에 한번 그랬거든. 네. 걔가 막 그러는 거 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거 하는데, 맞구나, 니였구나. 아무튼, 루나틱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진짜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박기사랑 그 당시 한 2편 정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박기사 군대 가기 직전에. 그쵸, 그러니까 저희 한 21살 막 이랬을 거예요. 네, 그때 근데. 축구를 가끔만 보러 다니던 시절에, 그때 연극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보다 루나틱이 엄청 커진 게 지금은 더 커졌어요? 대극장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소극장이 아니라? 네, 대극장에서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백재현 씨 돈 많이 버셨겠어요. 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월드컵 채널 DPS 주간의 축구방 검색해 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한번 삼바의 열기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MBC보다 자신 있습니다. 월드컵은 DP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들어가기로 하죠. 오늘 다룰 영화가 그 황제를 위하여라는 한국 영화 아닙니까? 개봉은 이틀 됐고요. 이 영화가 좀 화제가 됐죠, 나름. 이태임을 외칠 수밖에 없는. 네, 이태임 씨는 제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배우인데, 여기서 많은 걸 걸고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하여. 네. 제목만 딱 들어도 뭐가 생각납니까? 정말 뒷골목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그 약간 느낌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글씨체나 톤이나 전체적으로. 처음 6분 시작할 때 그 네. 황제를 위하여 빨간 거. 네. 전 그게 그 황정민 씨 나왔던 그거 있었잖아요. 환혜진이랑. 아, 그 영화의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글씨체나 나 이런 그거 게. 안 봤었는데. 저도 안 봤어요. 딱 보기 싫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 근데 이 영화도 보통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딱 보기 전에 알지 않습니까? 이미 소문도 돌고. 그럼요, 요즘에는 네.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어떤 영화한테는 되게 유리해지고 어떤 영화한테는 되게 안 좋은 환경이 됐어요. 이제 황제를 위하여 같은 영화가 200만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하죠. 네, 이미 입소문이 개봉하기도 전에 시사회만 거쳐서 쫙 나기 때문에 엄청난 입소문이 네. 났죠. 이미 저희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예. 이미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게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태임은 실패했고 저희도 실패했습니다. 예.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박성훈도 실패했고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작사도 실패했죠. 이건 근데 우는 남자의 기록은 제가 볼 땐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하루 만에 10만을 모았는데 우는 남자 지금까지 10일 동안 50만입니다.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이제부터 끝났나? 네, 끝났어요. 어제가 마지막이야? 이번 주말 했으면 끝났어요. 네. 어쨌든 그 박상중 감독님이죠.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네, 마을동고 연쇄 습격 사건의 네. 감독님이셨고요. 2007년 작품인가 그러시니까 지금 그 사이 작품이 없어요? 네. 시나리오 준비를 엄청 하셨는데 어디서 황제를 위하여 포기하고 이제 영화계를 좀 떠나셨던 분을 다시 데려온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네. 그래서 약간 영화 자체가 야욕이 많이 돋보이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네. 내용을 대충 한번 살펴보면은 네. 유망주였던 야구 선수가 네.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거의 잃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사채 이런 업자한테 네. 눈에 들어서 그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벌어지는 그 야구 선수가 황제가 되기까지 과정을 겁나 빠르게 뛰어넘는 정말 황제가 됩니다.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 사이에 로맨스도 있고요. 약간 신분 상승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완전한 신분상승은 아니지만 네. 자수성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도 뭐 네, 자수성가네요. 네, 자수성가는 했으니까. 정말 빠른 자수성가. 네. 아무튼 뭐 내용이 그렇고요. 배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민기 씨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신세계의 그 아우라를 등에 입은 박성웅 씨가 여기서도 건달 보스로 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 캐피털이라고 하죠. 네. 촌스럽다 진짜. 황제 캐피털이 뭐냐? 네, 아무튼. 그리고 참 많이 기대했던 네. 이태임 씨가 그 차마담 역으로 나오면서 네, 그렇죠. 노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네.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냥 구성은 그대로예요. 이제 그보다 밑바닥이 없죠. 야구만 평생을 야구만 했던 야구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걸려서 정말 모든 걸 잃은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이 인물이 이름이 이환이죠. 이환. 이환. 네, 이환 외자인데 이 이환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어찌어찌 하다가 사채업자랑 연이 닿게 되고 부산 최고의 사채업자인 황제 캐피털이라는 곳의 사장 그 상하죠. 이름이 상하. 상하. 네, 상하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계속 커나가다가 상하의 영역을 또 침범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꿰차고 그런 이후에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찌어찌 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흘러갑니다. 네. 저희는 사실 엄청나게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찌라시라는 네. 거를 제가 몇 개 받았는데 굉장한 방자전보다 더한 네, 기대감을 갖게 했죠. 네, 기대감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방자전보다 더하다고 보기도 비슷한 수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저는 조여정이나 이런 배우보다는 이태임을 좋게 봤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만족도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태임이란 배우가 배우로서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요즘에 좀 핫해요. 핫한 여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길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태임이라는 배우가 결국은 이런 많이 노출을 많이 감행하는 이런 영화에서는 영화가 허접할 경우에 배우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영화를 통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왜냐면 아예 노출을 하려면은 네. 그 전도연 씨 같이 네. 영화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자신이 벗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벗기 위해 벗은 꼴밖에 안 되고 정말 소모가 됐습니다. 이태임이란 배우가 영화에 완전히 소모가 됐기 때문에 약간 주객전도가 되지 않았나. 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영화 구성을 보면은 이민기 원탑입니다. 네, 이민기 원탑. 이민기 원탑에 박성웅이라는 조연이 되게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고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조연이 그 할아버지. 네. 네, 부산의 그 회장. 뭔가 회장이신 할아버지. 그분 말고는 이태임도 사실 캐릭터에선 큰 역할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민기라는 원탑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렇죠. 아직은 이민기가 원탑 찍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좀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원탑의 힘이 많이 부족하고 캐릭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 전체에 힘이 없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이 영화 장르가 그냥 아예 남자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 영화를 혼자 끌어가기에는 아직 파워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 스타일도 약간 남자 영화의 그런 강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양아치스러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나. 그냥 반항아? 네, 뭐 반항아. 이 정도였죠. 나중에 신분 상승을 하고 나서의 모습도 네, 뭐 크게 변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되게 고급스럽다든지 정말 눈에 도끼만 가득했지 네, 뭘 보여주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부티가 난다든지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황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황제홀딩스라는 기업 밑에 황제캐피털이라고 해서 사채업이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베팅 업체도 있고 불법 스포츠 도박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다 불법 단체입니다. 조직이죠 사실. 그쵸. 깡패들이 하는 데고 그 속에서 상하라는 인물이 여기를 이끄는 대표이사처럼 나오지만 실은 상하라는 인물도 스폰서가 있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그쵸. 네, 사실은 바지 사장인 거고 그 스폰서는 부산에 좀 재력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선도 있는 그런 노인이 맡고 있고 그분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맡고 있고 그 조직에 이민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환이라는 인물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처음에 사채업에서 돈 뜯는 역할도 많이 맡고 네. 그 다음에 스포츠 베팅 업체를 키우고 이런 역할이 나타났지만 그 역할이 뭐 그럴듯하게 그려지는 건 또 아니고 대충 그려져요. 네, 그냥 대충대충 그려지는데 그 대충대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여러 갈등적인 요소가 있고 조직 내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고 동시에 또 상하라는 인물과도 뭔가 정을 주고받는 듯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냥 다 애매한 속에서 또 웃기는 게 이 조직 밑 안에 그 템테이션이라고
템테이션이라고 그 룸바가 있습니다. 네. 룸바라고 해도 되나? 룸바요? 네, 그 룸바가 있습니다. 그 룸바가 있고 룸사롱. 네, 룸사롱에 이태희 마담이죠. 차마담. 네. 네, 차마담이 있는데 그 차마담하고 그 이완이라는 인물이 서로 정을 트는 그런 역할로 그려져요. 웃긴 게 처음에 차마담하고 그 할아버지 있죠. 그 스폰서 해주는 할아버지. 예. 둘이서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다가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 되고 그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중간에 괜히 그 한번 국왕성교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이 뭐 특별하게 의미는 집원을 없고, 그런 의미는 장면은 없고 없는데 예. 그냥 섹스씬이 좀 부족하니까 한번 넣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이 스폰서랑 이완이라는 캐릭터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라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갈등 구조도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자꾸 캐릭터랑 이런 이야기가 겉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얘기는 제대로 된 건 없고. 아예 사랑 이야기로 가던가. 네. 그럴 거면 아예 정말 배제시켜놓고 남자 영화로 가던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되게 많아서 이완이라는 이 인물이 돈을 쫓아서 계속 성공하려는 그런 줄기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이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여자와의 관계, 하지만 그 여자가 사실 앞에 빚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이들의 애정에 관한 관계 그리고 박상아라는 인물과 이환이라는 인물의 그런 우정 아닌 우정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여러 갈등 구조들 또 과거에 자신이 친했던 인물을 이 조직에서 또 털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떡밥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그려진 건 없는 그런 뭐 하나 이렇다하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분위기만 살아있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쑤시는 그런 칼질. 그쵸. 네, 이게 그런 원래 것만 살아있는. 느와르 영화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마땅히 앉아서 볼만은 한데 크게 재미는 없는 그리고 잘 꿰지지도 않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내가 9,000원을 내고 네. 본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울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됐죠.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큰 전환점을 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환점이 그 상해가 구속되는 장면. 상해가 구속되고 이완이 갑자기 대표이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완이라는 인물이 사실 사채업자래. 그 사채업을 하는 조직에 들어가고 그 전에는 승부조작한 야구 선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물입니다. 그쵸. 근데 다짜고짜 시간이 점프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조직에서 부장이 돼요. 3년 후죠. 네, 그게 갑자기 점프해서 부장이 되고 또 갑자기 점프해서 대표이사가 됩니다. 어떤 회사도 네. 그냥 평사원에서 네.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주임이나 많이 쳐주면 대리 이 정도 쳐주는데 정말 갑자기 부장, 네. 회장 아들도 아니고 예, 아니, 폭풍성장의 잘못된 예입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까지 되는데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연애는 할 것도 다 하고 그쵸. 뭣도 다 하고 막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의 두드러지는 게 거기서 깡다구랑 좀 주먹질 잘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좀 그려지긴 하지만 조직의 위계나 또 그 조직이 작은 조직도 아니고 그쵸. 그 속에서 그걸 또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시간이 점프하는데 어느 순간 부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또 대표이사가 되는 거 보면은 와, 이 영화 뭔가 싶은 약간 특히 부장이 될 때보다도 대표이사가 될 때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관객들이. 그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싶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되고서는 판이 커지잖아요. 판도 커지고 갑자기 상대도 바뀌고 그 스폰서랑 상대하려고 그러고 네, 갑자기 대표이사를 배신하고 상하를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보기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영화가 아쉽지 않았나. 영화가 처음에 이민기랑 이태임 꼬드길 때는 같이 영화 찍자 할 때는 또 얼마나 그 입을 털었겠습니까? 그럼요. 막 신세계 찍을 것처럼 털었겠죠. 근데 막상 영화는 정말 겉멋들고 허세든 신세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신세계를 뭐 그대로 베끼고 싶어서 만든 영화예요. 보니까 네. 뭐 분위기나 느낌이나 뭐 그대로 만들고 싶었는데 좀 배우들이 신세계에 나온 배우들의 그 아우라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박성웅은 똑같은 배우 아닙니까? 박성웅은 똑같죠. 근데 박성웅의 역할이 훨씬 더 멋없게 그려지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박성웅 씨도 신세계에서 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패한 거고 그냥 신세계 2를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도 그 강준구라는 인물이 눈에 선한데 네. 상하는 못 미쳤습니까? 상하는 훨씬 못 미쳤죠. 네. 왜냐면은 신세계를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신세계는 어차피 이거 로맨스 같은 게 거의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정말 그냥 남성스러운 그런 영화였는데 그걸 또 이끌어가는 게 이정재였고 이정재가 네.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옆을 뒷받치고 있는 게 황정민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자 팬들이 거기에 반할 수밖에 없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좀 이 영화는 따라가려고만 했지. 캐릭터들이 정말 난잡해요. 그리고 아까 누구 따라가려고 했다고 하니까 말인데 그 곽도원 씨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검사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아, 예, 그렇죠. 그 변호인의 그 차동철 검사 네. 너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차동철도 훨씬 가볍고 뭔가 제대로 머리 살지도 스타일부터 않고 뭐 안경이나 네, 겉모습까지도 비슷하게 나가려고 하는 네, 거죠. 최대한 비슷한 생김새를 구한 배우를 썼는데 좀 아니더라고요. 좀 다 다운그레이드 되는 인상이 너무 심했고 좀 전반적으로 실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정 자체도 이게 부산이지 않습니까? 신세계는 서울이고 좀 이제 식상해요. 친구 이후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네. 부산을 배경으로 좀 식상합니다. 그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자꾸 찍는 게 굳이 부산을 쓰는 게 약간 영화가 한 200만 정도를 그냥 부산에서 몰아서 그냥 관객동원 하고 이러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 2 찍을 때도 그쵸. 부산하고 울산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그쪽에서의 관객몰이를 노렸는데 이제는 좀 때가 바뀌지 않았나. 전국구로 먹히는 영화를 찍어야 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신세계에서 나오는데 네. 기가 막히죠. 아직도 저는 신세계를 가끔 오션에서 하는 걸 보면은 네. 눈을 못 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한 3, 4명 예상했거든요, 사실. 같이 볼 관객들을. 열댓 명 됐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이태임의 공이 아닌가. 남성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성 관객 제가 2명 정도? 아니, 있었어요. 뒤엔 또 있었습니까? 네, 커플도 왔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장면들이 명대사가 많이 나왔죠. 네, 명대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명대사들이 주로 장기판을 얘기를 많이 해요. 명대사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너는 장기판의 말이 다시 이제 버린 말이 다시 등장했다. 그 다음에 뭐 장기판에 내가 장기를 두는 사람이고 너는 그 안에 왕일 뿐이다. 이런 대사들도 나오고 뭐 동정을 하면 동경을 받을 수 없다. 뭐 온갖 명대사들이 난무합니다. 돈을 벌려면 돈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치. 돈 냄새만 맡아야 한다. 돈의 맛을 보면 안 된다. 온갖 명대사들이 난무하는데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거를 찾아갖고 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배우가 그 말을 뱉으면서도 오글거릴 법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런 명대사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허세만 있고 정말 본질이 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영화가 진짜 딱 허세가 많이 낀 그런 네.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오프닝 기억나세요? 네. 오프닝의 그 복도 씬 칼질하는 씬 있지 않습니까? 예. 차에서 딱 봉고차에 내려 누굴 담그러 가는 거죠, 조직에서. 이민기가 맨 선두에 서고 그래서 칼질을 수도 없이 하고 그 여관 안에 진입해서는 마치 올드보이에서 보듯이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고 있고 복도에 가득 차가지고 복도에서 적들을 막 싸워서 물리치고 그렇죠. 쑤시고 그 장면이 2번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같은 장면인데 네. 오프닝으로 쓴 거죠. 오프닝에 다짜고짜 칼질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알 수 있게끔 다시 나오는데 정말 무의미한 칼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액션이 정말 처지고 그냥 많이 찌르는데 그게 멋은 없고 올드보이의 그 강렬한 미장센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대사도 너무 나오고 이런 명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로 힘이 너무 들어갔다는 인상이 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막 칼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칼질도 너무 멋 들어갔어요. 허세 들어갔어. 요트장에서요. 네, 요트 타고 둘이서 그 대화 나누는데 참 뭐라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장면이 과거회상 장면이 좀 많이 삽입이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환이라는 인물이 이게 친구 2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 사실은 네가 섬기는 걔가 사실은 그쵸. 너의 적이더라. 이거는 친구 2에서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그 캐릭터가 누구였죠? 그 장동건이 아니라 그 유호성이 사실은 유호성이 이렇게 김우빈의 아빠를 담궜다. 네,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그 상하가 이환의 그 승부 조작을 그거를 잡아 넣게 한 그 인생을 꼬이게 한 그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죠. 그 임꺽정했던 아저씨가. 네, 그 아저씨죠. 그 아저씨 몸이 엄청 크더라고요. 거의 그 아저씨는 진짜 이거 80년대 그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거의 어벤져스에 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로 갖고 나왔는데 네. 유도에 능하고 네, 맞아요. 그 장면부터는 갑자기 이게 누아르가 아니라 갱스터 히어로 무비? 그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예전에 야인 시대를 보신 분들은 네. 부마적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캐릭터를 갖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스포츠 머리에. 이름도 작두예요, 작두. 네. 갑자기 3년 후에 3년이 다 돼서 작두가 출소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작두가 나와서 되도 않는 그런 갑자기 습격신을 보여주더니 적의 상징이 갑자기 나오죠. 네, 그래서 뭔가 상징적으로 타파해야 할 적. 그래서 뭔가 이완한테 거의 태생적인 그 왜곡된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네가 섬기는 애가 네 인생을 꼬이게 한 애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 갈등 구조를 알려주는데 그 갈등이 너무 뜬금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한 지하실 액션씬. 나중에도 막 과거 회상을 하면서 네. 끼워 맞추기가 너무 심해요. 네, 그 나중에 그 야구공 죽고 네, 야구공 죽고 그 엄마의 이완의 그 과거를 계속 점프를 하면서 사실 한 번 점프를 했을 때는 이완과 상하, 이 환희와 상하의 그런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두 번 점프를 하니까 사실은 환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하랑 안 좋으면서도 좋은 우정 아닌 우정 그걸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과거를 짜맞춰서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 얘기하시면서 그 타임루프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셨는데 타임루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예, 시간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짜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좀 이게 아무래도 시나리오나 그 개연성의 측면에서 너무 개연성이라고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만큼 개연성이 없다 보니까 과거를 자꾸 써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뭘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짜맞추기. 네, 짜맞추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또 얘기할 만한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친구 돈 수금하는 장면. 친구 죽고 나서 그거요? 같이 야구했던 친구를 최악의 장면입니다. 네,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 네, 저도 그 장면이 거의 최악의 장면인데 전 최악의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 요트 씬이 전 더 최악이었어요. 마지막? 네, 라스트 근데 씬. 지금 박 기사가 말하는 최악의 장면이라는 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중간에 자기랑 네.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네, 그 사체를 썼다는 그런 약간 암시를 주는. 네, 암시를 줘요. 암시를 주는데 그 친구랑 원래 이렇게 친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네, 거를 뉴스에서 듣고 그 장례식에 찾아가서 네. 조의금을 빼돌렸어. 조이금을 갖고 그냥 나오죠. 네, 나옵니다. 나오면서 상갓집 상갓집에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네. 나오다가 나중에 하늘을 향해서 네. 예, 그 조의금을 뿌려버리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환이라는 캐릭터의 뭔가 분노와 막 뭔가 엇나가고 있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장면인 것 같은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네, 전 전혀 조직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보니까 왜 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분노를 했으면 거기 가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 가서 왜 조이금을 왜 훔쳐오는 거야? 친구 엄마인데.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 왜 뿌려 그러면은. 친구 엄마인데. 참. 그게 정말 그 조이금 쇼핑백 같은 데 담겨 있는데 뿌릴 때 이게 팍 하고 막 흩날리더라고요. 봉투 네. 흰 봉투들이 뭔지 도대체. 개인적으로 저의 최악의 장면을 꼽자면 요트? 요트 씬인데 그 나중에 갑자기 그 스폰서랑 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대표이사 자리를 황제 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차고 나서 그 대표이사로서 그러니까 상하의 대사로도 나오죠. 상하가 나랑 작두는 계속 그 스폰서의 뒤만 보면서 살아왔다. 근데 저 이환이는 그 바지 사장이 아니라 드디어 그 밥그릇을 마주 앉아서 밥그릇을 놓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완이라는 인물이 그 스폰서랑 맞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 맞대결을 하다가 그 스폰서가 보낸 칼잡이들 한 수십 명하고 부둣가의 그 방파제에서 결투를 벌여요. 근데 이제 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담배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담배를 안 빌려주고 2만 원을 주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찌릅니다. 내가 언제 담배 달라 했지 돈을 달라 했냐. 너무 오픈된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십 명이 달라드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면도 네, 김 기사가 신세계를 안 보셨는데 네. 신세계를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최민식이 나중에 담궈지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낚시터에서 네, 낚시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네. 그 복장도 그렇게 복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갑자기 그런 애들이 와서 말 걸다가 이게 담그죠. 네.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그래갖고 마치 그 동물왕국 보면은 사자랑 하이에나 싸울 때 먹이두고 싸울 때가 있어요. 사자가 결국 하이에나한테 항상 지는데 여기서도 하이에나 수십 마리가 이렇게 달라드는데 사자가 안 되는 듯한. 근데 그 반대쪽 부둣가에서 또 멋지게 상하형이 오죠.
가죽 자켓 딱 걸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하지만 결국 중과부적으로 칼빵을 많이 맞고 둘이서 요트로 부둣가에서 뛰어내립니다. 방파제에서. 네. 요트로 뛰어내려가지고 요트를 몰고 먼 바다로 나가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흰 요트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담배 한 대 물고 네.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태풍 온다.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하면서 가자. 담배는 뚝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하는데 여기가 이 영화의 결말을 이따위로 낼 거면 이렇게 벌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얘는 회장이 되면 안 되는 애였어요. 사장이 이완이는. 이건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네. 정말 개연성 자체도 엄청 떨어지고요. 네. 영화가 저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회장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비슷한 영화로 옛날에 달콤한 인생에서 보면은 신민아랑 달콤한 인생 맞나? 네. 그 신민아랑 이병헌의 뭔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건드리면 안 될 여자를 건드리는 뭐 이런 각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이 영화도 그 부분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폰서의 여자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스폰서랑 그 여자인 거 대화사 몇 마디랑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장면이 그 상아가 같이 동거를 하지 않습니까? 상아가 아니라 그 이완이 그 이태임이랑 동거를 하는데 상아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공들이는 이완이를 너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태임이 상아가 네 집 개냐고 이렇게 대들으니까 상아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럽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상아가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등에 손톱 자국이 가득하죠. 피 자국이. 강간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 이태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동네에서 추리한 동네에서 한번 나오는 장면. 네,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또 안 나옵니다. 그 무슨 대교를 딱 건너는데 차 타고 그 이민기가 거기서 이제 같이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회장이 이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마담이 나를 먼저 만나러 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감정선이 건너뛰는 겁니까? 작업실 모르겠다. 씨. 도대체 이 영화를 해석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널뛰기를 해서 정상적인 각도에서 이 영화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힘든 영화예요. 네, 많이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영화. 네, 우정이나 뭐 작두와 상아와 이런 관계들이나 또 이태임과 이민기의 관계들이나 이렇게 다 보면 어렵고 그냥 장면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섹스씬, 노출씬, 어느 정도의 그 농염한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기억될 수 있는가 그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기억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쵸. 그냥 떡밥만 많이 놓고 네, 그 홍보만 네. 그럴싸하게 해놓고요. 뭔 또 자진몰이 장단으로 뭐 그 욕정을 분출한다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그냥 분노의 그 예전에 네.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배드신 장면 중에 예전에 드라마에서 네. 차인표 씨가 분노의 양치라는 네. 장면이 있어요. 양치 대신에 양치를 대신에 배드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장면이 한 개 나옵니다. 그 이민기가 분노의 배드신을 하는 장면이. 약간 좀 있으면 올 텐데 그 걔들이 발정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비슷하게 하는 모습들을 자주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뭐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민기랑 이태임이 몇 번은 섹스를 나누는데 두 번. 네. 배드신 두 번 나오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그냥 액션 자체도 힘이 없고 또 캐릭터는 멋이 없고 그리고 이야기는 그냥 길을 잃어서 널뛰고 그래서 너무 현실성도 떨어지고 캐릭터의 다운그레이드도 너무 심하고 그냥 뭐 이 정도에서 영화 평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네. 이 정도에서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자 일단 이 영화에서 베스트 워스트 좋았던 장면 하나만 뽑아보세요. 저는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똥밭에도 꽃좀 피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호의 영화 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바닷가에서 네, 뭐 광안인가 어딘가인지 모르겠지만 회를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랑 누가 먹습니까?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상아랑 네. 환이랑 그 회에다가 소주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아, 표정같이 같으면서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박성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그 오징어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징어배가 저렇게 명대사 쩔었구나. 거기서 정말 오글거리는 장면 어떻게 보면 대사인데 네. 그 장면이 있었어요. 환한 불빛을 네. 오징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키는 거다.
그거를 우리는 바다의 별이라고 네, 그런다? 그렇죠. 바다의 별이라고 별이라고. 그런다. 저 그렇게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바다의 별 안에는 네. 그 서로 죽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난장판이 따로 없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드러나죠. 음. 다 서로 그 건달들이 돈을 벌고 막 이런 것들도 남들은 되게 추앙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것들. 그래서 그 장면 이후로도 부산 자체가 네. 좀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되게 위에서 잡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도심 하늘에서. 컷들도 있고 네. 도심 컷이 아니더라도 막 도시가 뭔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들을 환한 조명 아래나 혹은 어두운 조명 속에서 네온 사인 같은 거 강조하고 이런 상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상징도 상징을 쓸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요. 아무튼 그 장면이 그나마 저는 건질만한 네. 그 남자 대 남자로서 대화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서로 죽고 죽이는 하면서 오징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환이라는 인물이 이 건달 세계에 점점 접어들면 건달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인물이 옷을 막 사갖고 옷을 입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돈을 벌어서 그럼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중간에 이제 옷 살 때 갑자기 호랑이 얼굴이 딱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길거리 네온 사인 있는 데를 걸어 들어가는데 그때 오징어를 써는 칼로 오징어를 써는 장면이 딱 나와요. 되게 의미 없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단에는 이렇게 빠른 편집을 통해서 커트와 커트 사이에 상징적인 장면을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인물이 계속 뭔가 건달이 되고 있고 그 세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고 상하가 겪었던 똑같은 코스를 얘가 밟고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영화에서 결론은 상하랑 똑같은 길을 걸었던 이 이환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상하랑 작두가 멈췄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폰서나 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세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려는 걸 그려내려고 한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 장면이 그려지는 게 나중에 보면은 이 건달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검찰 그리고 그 부자들 정치 뭐 이런 측면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도 사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오징어 배와 같은 것들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전혀.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영화한테는 영광일 겁니다. 네,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30분 떠들었나? 네, 억지로 얘기를 하자니까 하는 거고요. 네, 뭐 굳이 이렇게 붙여줄 필요 없고 30분 떠들었나?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좋은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 이태임과 이민기가 데이트를 한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바닷가에서? 네, 그 장면이 이민기가 이태임을 첫눈에 반하죠. 근데 이태임이 처음 이민기한테 말을 겁니다. 밤에 차를 대놓고 그 템테이션이 뭐야 진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완이라는 인물이 자주 가는 그 룸사롱 이름은 템테이션이고 또 이들이 경영하는 업체의 이름은 황제홀딩스의 황제캐피털입니다. 이 작년만 잘했어도 그 작두랑 작두 말이 되냐 그게 작두 언제적 작두야 가죽 자켓에 이름만 바꿨어도 좀 많이 나아졌을 거라. 야인시대라니까요, 야인시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가꿨으면. 그리고 중간에 맨 처음에 거의 시작할 때 네. 건달이 되는 첫 과정에 네. 광어인가 그 잡으러 가잖아요. 광어인가 우럭인가. 아, 네네네. 이름이 맞네, 씨발. 야인시대, 야인시대. 네, 개판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나마 좋았던 장면, 그 데이트하는 장면. 템테이션 찾아갔다가 이태임이 먼저 여기다 차 대면 안 돼요 하다가 주말에 뭐예요? 그리고 같이 나갔다가 손을 잡고. 이거 들으시는 남성분들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유흥주점 있잖아요. 네. 유흥업소를 가셔서 이렇게 룸사롱이나 노래방이나 네.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업소와 아가씨들이죠. 네, 그렇죠. 제가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업소 아가씨들한테 가끔 이렇게 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업소에 갔다가 반하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과일도 먹여주고 뭐 자기도 잘 챙겨주고 하니까 네. 그거를 사랑이라고 나중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다 뜯깁니다. 예.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통찰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통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걸레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대사 있죠. 네, 걸레는 뭐라더라? 걸레는 쓰고 버리라고 있는 거지 덮고 자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러면서 그 이태임을 걸레에 비유한 장면이 있는데 다 버립시다. 네. 다 쓰레기 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계셨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확실히 이
물란하게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요. 있네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본인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고 이게 진짜 뭐 좋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뭐 빠지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거긴 또 조명도 그렇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할 수가 있긴 한데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다 뜯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베스트 워스트 한번 뽑아보죠. 베스트들. 배우들. 저는 베스트로 이태임 씨를 보겠습니다. 이태임 씨입니까? 네, 한게 그렇게 없는데? 왜냐면은 정말 큰 결정을 내리고 네. 이 영화를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이태임 씨의 그 알몸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워스트는 누굽니까? 워스트는 저는 주인공이었지만 이민기 씨예요? 전혀 영화를 끌고 가지 못했던 네. 그 이민기 씨로 뽑고 싶습니다. 이민기 씨의 평소 연기가 네. 나빴다는 건 아닌데 이 영화에서는 솔직히 머리 스타일부터 저는 그 머리 스타일 뭐냐 도대체? 네, 이상한 그 머리 스타일부터 해갖고 전혀 이렇게 힘을 못 주는 네.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갖고 저는 그거는 주연 배우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민기 씨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이거 원탑으로 쓸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민기 씨가 원탑으로 나오는 영화는 여러분들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베스트가 이태임 씨입니다. 이태임 사실 씨. 똑같죠. 그럼요. 네, 그냥 몸을 많이 보여줬고 그 배우 인생에선 정말 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건질만한 거는 이태임의 몸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는 사실 세 명이 진짜 각축을 벌였습니다. 네. 검사 그리고 그 잡두 형님 네. 그리고 그 스폰서 할배 음. 그 셋이서 각축을 벌였는데 그 셋 중에 저는 한 명을 꼽아야 하니까 누구를 꼽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두 분은 그래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스폰서 할배가 그 역할에 비해서 비중이 가장 큰데 보여준 게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스폰서 할배를 뽑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포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음 영화 들어가죠. 야, 이건 비추 이런 거 안 해? 추천 비추 해야 되는지. 해야지. 추천 비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에다 추천 비추 뭡니까? 저는 비추를 하고요. 네. 한 줄 평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원래 추천할 때 이거 한 줄 평 남기는 거죠, 저희 원래. 네, 그렇죠. 비추천이지만 한 줄 평 남기겠습니다. 추천 때는 한 줄 평이 아니라 그 추천사 오래 해도 됩니다. 추천사? 네, 근데 이거는 비추 한 줄 평. 나는 원래 한 줄을 좋아하니까. 싸구려 신세계. 싸구려 신세계? 네. 그래도 신세계가 붙네요. 영광이겠습니다. 네, 싸구려 신세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비추고요. 네. 앞에 이야기를 노노에게 가져다 쓴 것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지나치고 모자랐다. 네, 제 한 줄 평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화 소개로 들어가죠. 다음 영화는 이것도 저희가 네. 스폰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폰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스폰을 받은 영화고요. 네, 시사회에 가게 됐죠. 네, 그 입생로랑 네, 입생로랑 꽤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 패션 디자이너죠, 입생로랑이. 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여성분들은 많이 알 텐데 저는 이런 메이커를 사실 그렇게 막 익숙하진 않아요. 네. 익숙하진 않은데 아무튼 입생로랑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스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가는 겁니다. 보게 됐고 뭐 입생로랑의 그냥 전기라고 하죠. 네. 전기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기대가 되는 게, 그나마라는 빼겠습니다. 저희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정기 영화를 한번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한테 좋은 시도가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정기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 입생로랑이라는 정기 영화가, 과연 패션 디자이너의 정기 영화가, 과연 얼마나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될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무래도 형식적인 면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패션 디자이너의 정기 영화면 그 자체적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옷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충분히 감각적이어야 할 테고 그뿐만 아니라 영화의 형식 자체가 패션 디자이너의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의 형식이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 영화가 좀 멋스러울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입생로랑. 네. 박 기사는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없어요? 글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큰 흥행작이 될 것 같지가 않아갖고. 네, 좀 작은 영화일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고.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큰 흥행을 일으키지 못할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무슨 우는 남자부터 3연속 그 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좀 침체돼 있네요. 저는 남들이 안 다루는 이런 영화 다루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미국 영화랑 한국 영화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가 아니라 분명히 있죠. 이 프랑스 영화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프랑스 영화의 그 심지어 전기 영화 이렇게 안 다뤘던 장르, 안 다뤘던 국가의 영화 이런 부분을 다뤄보는 게 저희 나름의 또 도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 기사와 함께 오늘 25회차 방송이죠? 우는 남자가 24회차였죠. 아, 그래요, 맞아요. 네, 25회차 방송 진행해봤고요. 황제를 위하여 이태임! 네, 이태임을 정말 좋아하시고 이태임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 어. 이태임의 마음씨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 넓은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보도 좋을 겁니다. 9,000원 내고 보세요, 그러면. 네. 이태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근데 굳이 이태임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지 않다. 아. 엑기스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엑기스는 분명히 나옵니다. 네, 저도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요. 굳이 찾아가서 발품 팔아서 볼 영화는 아닙니다. 또 카톡에 돌아다니겠네요, 나중에. 네, 또 돌아다닐 거고. 네. OCN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데서도 안 되죠, 제로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엑기스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화면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그 약 30여 초에 이르는 그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분한테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에서 1분을 네. 9,000원을 내고 들어가시고 싶은 분은 남은 네. 1시간 45분을 버리시고 네. 1분을 보시면서 9,000원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저희 영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25회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사 수고했습니다. 김 기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